자기소개가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서점 인프로그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뜨개가 취미여서 사실 서점을 차려놓고 뜨개 모임만 하고 있는 그런 서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독립출판도 같이 하고 있어서 올해 책이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뜨개와 출판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뜨개인입니다.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긴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전 회사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스타트업이어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셌고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는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가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차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뭔가 그냥 단순하게 수익만 내는 거 말고 뭔가 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베를린에 여성주의 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성주의 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 세상에 저런 서점이 하나 더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서점을 해봐야 되겠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중구난방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 서점이 어쨌든 여성주의 서점으로 여성 작가들만 입고를 할 수 있고 여성 작가들의 책만 취급하는 서점이 이 세상에 1년이든 2년이든 존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망할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보셨다는 서점은 어떤 서점이에요? 쉬세드라는 이름의 서점인데 이제 여성 페미니즘 책만 있는 서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혹은 이제 페미니즘, 뭐 운동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베를린의 그 서점은 여기처럼 굉장히 하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서가에 책들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되게 화이트 컬러의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풀한 포인트가 들어간 인테리어에 여성들이 서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사진에서.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약간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서점을 차리고 싶다가 아니고 여성주의 서점을 차리고 싶다가 되어서 만약에 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여성주의 책을 판매하는 게 어렵게 되어서 만약에 큐레이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그때 아마 서점을 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프로그레스의 모든 책들은 네. 대표님이 네,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책을 큐레이션을 할 때 장르적인 구분은 크게 두고 있지 않고요. 여성 작가가 쓴 책이면은 다 오케이. 그러나 이제 여성의 삶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여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되게 전통적으로 뭐 70년대 페미니즘은 이렇고 100년 전에 여성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나와 다른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외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여성들은 지금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삶의 자료실 같은 느낌으로 여기 큐레이션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여성, 아픈 여성,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 일을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여성,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를 살펴보려면은 이렇게 이 서가 안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큐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서점에 오시면은 퀴어 페미니즘 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페미니즘 서점 같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일반 서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되게 다양한 계층이 봤을 때 이런 책도 있네라는 책들을 사실 지금 입고를 다 해놓은 건데 그 여성 안에서도 되게 많은 여성의 어떤 성향들이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여성이든 일단 여성이면은 여기 와가지고 흥미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안에서 되게 세부적으로 우리를 나누지 말고 그냥 어떤 여성이든 여기 오면은 자기 이야기를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와도 엄마 이야기를 찾고 딸이 오면 딸의 이야기를 찾고 뭐 퀴어 여성이면 퀴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그리고 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여성이면은 이런 이제 여성들도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 바운더리로 사실 여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책을 다 입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 작가님들 책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시작해서 실제로 어렸을 때 읽었던 작가님들의 책도 꽤 있어요. 양기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다시 인기가 높아져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했는데 저는 그 작가님의 책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해놓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작가님들 책 중에 내가 읽고 싶은 거를 고르다 보니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 이런 책도 다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형 서점에서 구석에서 무시당하던 책을 저는 매대의 가장 주인공으로 올렸을 뿐이지 뭐 세상에 없는 책을 제가 서점에 없는 책을 뭐 어디서 막 구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 다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책들이지만 대형 서점에서는 무대에 올려주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무대 위로 올려놨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인 거죠. 서점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요일마다 썬데이 니트 클럽이라 그래서 뜨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 모임을 가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비교적 쉽게 그냥 신청하셔가지고 뜨개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뜨요 미식회라 그래서 뜨개와 미식을 합친 그래서 한 가지 주제의 음식을 정해서 그 음식들을 각자의 동네에서 가지고 와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소금빵이 주제면 각자 동네에서 맛있는 소금빵을 사와서 그 여러 가지의 소금빵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뜨개를 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중 오후 시간이라 참석률이 저조하긴 하지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하면 일단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공간도 있고 운영할 저도 있으니까 그냥 재밌겠는데 하면은 그냥 만들어보고 사람이 신청하면은 열고 신청 안 하면 아 이건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 그럼 다른 거 이러면서 계속 새로운 모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띄어미식회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 모임 같은 것도 최근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점이기 때문에 글쓰기 모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의 모임들이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거의 15회 넘게 지금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참여율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또 저희 서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같은 주제의 모임도 어떤 달은 엄청 잘 됐다가 어떤 달은 엄청 안 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안 되고 날씨가 추우면 안 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이런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참여율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제 썬데이 니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1월 달에 모임을 10월 달에 접수를 받으면 10월 달에 다 끝나서 11월 달을 시작해요. 그 정도로 썬데이 니트 클럽 지금 참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걸 뜨세요? 선생님? 각자의 그냥 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시부터 4시까지라고 그 이제 신청 이제 세부 사항에는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시간 뜨다가 여러분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뜨실 분들은 더 뜨세요라고 하면은 서점 마감하는 시간까지 다들 매주 앉아서 6시간 넘게 다들 뜨게 하고 계세요. 그럼 작가님 뭐 뜨세요? 저는 요즘 약간 문어발이 돼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를 뜨는데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뜨게 하다가 손님 오면 손님도 이렇게 응대해야 하고 해야 돼서 대충 약간 뇌 빼고 뜰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무매 이런 거 그냥 막 도안 자세히 봐야 되고 이런 거는 못 뜨고 이제 그런 거는 무매 이런 거 뜨고 간단한 거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에 수요 작업 모임이라 그래서 각자 아무 얘기 안 하고 작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되게 복잡한 최근에 그 모래 작가님의 퍼즐 스웨터 시작했거든요. 앉아서 퍼즐 스웨터 2시간 동안 이렇게 뜨고 있어요. 도안 보면서.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뜨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가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변형한 도안이에요. 이 바늘 이야기 작가님 지난해에 나왔던 책에 있는 고요 스웨터가 사실 요 부분이 안 뜨기고 요 부분이 겉뜨기로 되어 있고 긴팔 스웨터예요. 근데 저는 좁기를 좋아해서 요거를 팔을 자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 뜨기 부분을 그냥 다른 컬러로 배색을 해가지고 떴어요. 뜨개책만, 뜨개 에세이만 모아놓은 섹션이 있는데 취미와 젠더라는 책이에요. 아직 읽어보진 못했답니다. 저 책이 그 여성의 수공예 부분의 그 취미적인 활동과
이 여성성을 엮어서 뭔가 학술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 저런 책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에세이처럼 뜨개를 하는 나의 경험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책도 중요하지만 저런 식으로 뭔가 이 분야가 뭔가 학술적인 학문적으로 뭔가 가치를 인정받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식 기호도안을 보긴 하는데 그 생략되어 있는 많은 부분을 알기에는 저의 뜨개 실력이 미천해서 사실 털실타래를 매호 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책 수집가로서 저 책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내가 여기 있는 걸 꼭 떠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도안집을 어떤 뜨개 카페를 보니까 도안집을 엄청 많이 구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실 도안집을 판매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도안집만 몇 개 지금 여기에 있고 도안집을 팔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서점 같은 경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책들은 자유 열람이 가능해요. 커피만 주문하시면은 이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도안집이라는 게 이 창작자의 저작권이 창작자의 어떤 지적 재산인데 요거를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자유롭게 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도안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게 해놓은 곳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도안집은 다들 돈 주고 사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뜨개 잡지는 어떤가요? 네. 혹시 뜨개 잡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또 출판계를 보면은 잡지가 굉장히 안 팔려요. 그런데 이제 출판계를 보면은 이 취미 뜨개 분야가 되게 돈을 막 엄청 벌어다 주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벌어다 주는 또 장르는 아닌데 이 잘 안 팔리는 잡지와 잘 안 되는 뜨개가 만나면은 정말 망하겠죠? 사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디지털로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잡지라는 건 결국에는 광고주를 위한 콘텐츠인데 그럼 광고주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뜨개 잡지에 광고를 실을 어떤 사업체들이 다들 너무 영세하고 그렇게 치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엮여서 잡지라는 형태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코아단 분들을 좋아하는 게 정말 이 취미로서 뜨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아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활동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읽을 거리가 생겼다. 사실 출판사들은 수익성만 보고 사업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뜨개 잡지라는 게 한국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수의 독자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보는 독자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걸로 저는 호화단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제가 호화단을 뉴스레터를 발견하자마자 콘텐츠를 보고 너무 좋아하게 돼서 서점을 차리기로 했을 때 나 저분들하고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통 공간이 있는 사람은 콘텐츠가 없고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공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행사를 할 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공간을 만들 거니까 저분들의 어떠한 부족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이 서점 오픈 한 달 전에 제가 DM으로 혹시 제가 해방촌에서 이런 서점을 차릴 건데 혹시 여기서 뭐 해보실래요? 이렇게 작년에 실교환 행사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고 코아담 코디터님이 이 동네에 사세요. 그래서 바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오늘 갈게요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제 저와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게 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우리가 뜨개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즐거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실교환 행사도 사실 오셔서 실 교환만 해가는 거지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데 정말 이거를 사랑하는 뜨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아단 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내어주고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올해 2번 했어요. 사실 추석쯤이 다가오면은 세일도 많이 하고 해서 다들 이제 털실장에 있는 털실을 좀 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해서 추석쯤에 우리가 매년 요거를 가능하면은 매년 이렇게 뜨개인들의 명절처럼 실교환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추석 즈음으로 하고 그런데 올해 초에 있었던 실교환 행사는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보자. 사실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예행 연습으로 조금 작은 실교환 행사를 해보고 10월 달에 크게 해보자 했는데
그 봄에 있었던 실교환 행사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교환 행사 해갖고 그렇게 해서 보니 이게 1년에 실교환 행사 2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내년에 또 봄에 한 번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하단 분들이 너무 바쁘지만 않으시다면 이게 또 진짜 본업이 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돼요. 왜냐면 도안집을 종이책으로 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마이너스 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뭐 인디자인만 다룰 수 있으시면은 책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팔 것이냐가 또 굉장히 큰 숙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털실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 사업의 어려운 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종이책을 만들어 버리면은 종이책도 엄청난 재고를, 저 여기 이렇게 책 보이시죠? 재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과 종이책과의 사이에서, 근데 로망이니까요. 내가 큰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종이책으로 도안집을 하나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정말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제가 뜨개하는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약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보통 여기 와서 뜨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 전 취미가 독서이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헤비 독서가였다가 뜨개를 접하시면서 그러니까 헤비 뜨개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뜨개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두 개 다, 독서와 뜨개 두 개 다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취미여서 뜨개를 열심히 하려면은 독서를 못 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시면은 뜨개인들이 책을 많이 사실 줄 알았거든요. 책을 안 사세요. 이제는 저는 독서를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뜨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뜨개인들은 정말 뜨개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뜨개 에세이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블로그에서 글 쓰는데 대충 한 2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글 쓸 시간에 뜨개 하셔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근데 이렇게 뜨개만 하다 보니까 다 휘발돼 버리고, 완성하는 순간 모든 게 휘발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블로그를 한다, 기록용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뜨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록에 집착하시는 분들만 블로그를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제 굉장히 이 뜨개인들 안에서도 기록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걸로 글을 쓰는 사람, 도안집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다들 나뉘는데, 이제 이 안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뜨개를 하면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행하기 어려운 두 가지 취미더라고요. 저도 책을 많이 못 읽고 있거든요. 뜨개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 뜨개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서점 주인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뜨개 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뜨개 초보예요. 아직 의류도 많이 떠본 사람도 아니고 저만의 막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저만의 뭔가 스타일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 저는 그런 욕구는 있어요. 내 맘대로 뜨고 싶다? 사실 도안대로 뜨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은 이런 걸 뜨고 싶은데 이런 걸 뜨려면은 어떤 도안을 참고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안도 다 변형해서 사실 제 맘대로 만든 거고, 요즘에는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도 수강생으로 워크숍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옷을 만들려면은 어떤 기법들이 필요하고, 이 기법들을 그러면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발상에서 조금 기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도안을 창작하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도안을 사실 만들면 이 도안을 뭐 판매를 하거나 뭐 타인을 위한 어떤 표인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 하나 떠보고 싶은데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거침없이 뜨고 싶다라는 욕구는 있어요. 나에게 뜨개란, 사실 많은 분들이 뜨개를 굉장히 정적인 취미로 생각을 하세요. 정신건강에 좋고 뜨개의 효능, 그래서 뭔가 몰입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뜨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싸우듯이 편물과 나 둘 중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약간 뜨개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또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취미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성취욕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그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더 어려운 도안, 그러면 이 다음엔 더 어려운 도안, 더 어려운 도안, 이렇게 레벨업 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게 문제풀이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도안의 여기는 뭘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걸까? 하면서 수없이 프루시오를 하면서 이 도안에서 이제 낸 문제가 뭔지 풀이하듯이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이어서 가만히 TV를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TV를 보면은 나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 사람인데, 그때 사실 뜨개를 하면은 내가 뭔가 그래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안도감이 생겨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계속 그래서 뭔가 제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게 사실 저에게는 뜨개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에서 한 거지만,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조금 계속 뭔가 배워가잖아요. 사실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뜨개 안에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배우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되게 복합적으로 저에게 뭔가 제 일상에 도움을 크게 주는 그런 활동이기는 해요. 네. 그 뜨개 하시면서 혹시 스포하실 때는 있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만큼 떴던 편물을 프루시오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의 철칙이 프루시오는 없다였어요. 근데 너무 이게 결국엔 내가 입는 옷이고, 여기가 살짝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는 실수 하나를 고치고 싶어서 이거를 다 프루시오를 하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는 지나간 과거니까 그냥 지나가고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꼭 이 편물의 이 부분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프루시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자. 이 편물 안에 있는 실수 조금도 결국에는 그냥 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뜨개가 완벽주의로 가려는 저의 어떠한 정신을, 그 정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조금 허술해도 괜찮아. 어차피 옷 입으면 똑같은 옷이야. 라고 정신수양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프루시오를 했다라는 거죠. 그 실수를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돼, 난 이거 못 보겠어. 나 이거 다시 떠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편물을 다 풀었어요. 올해 3권의 책을 냈는데, 사실 제가 출판사의 역할까지 하면서 책을 낸 거는 지금 3권이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작가로 이제 창비해서 나왔던 책이 1권 있어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책이고, 에세이고, 제가 이제 20대 때 섭식장애에 걸려서 이렇게 질병으로서 어떤 이게 극복한 건 아니고 그 일을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주는 책이 1권 나왔었고, 이제 올해 나온 거는 소심한 산책인이라 그래서 여기 해방촌에 제가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한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랑 짧은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그게 또 3년이 되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뭔가 모아놓은 기록물로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책 1권으로 엮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는 제가 아니고요 PMS예요 라는 책인데, PMS가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월경 시작 전 며칠 그리고 끝나고 며칠 동안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여성들의 뭔가 감정의 변화나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이르는 말인데, 이게 저는 PMS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PMS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럼 당신의 PMS는 어떠세요? 라고 이제 작가님들에게 물어보고, 이 작가님들에게 당신의 PMS에 대해서 써서 저한테 글러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책 1권을 엮을 만큼의 원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포함해서 12명의 작가분들이 글을 쓰셨는데, 이 12가지 이야기가 다 너무 다른 이야기고 해서 요거는 되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책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또 책을 1권 만들게 됐죠. 그리고 잡지를 준비 중인데, 이제 잡지 제목은 왓더 페미닌이라는, 조금 우리가 여성성에 대해서 재정의를 혹은 이야기를 해보자. 너무 거창하게는 우리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잡지를 만들고 있고, 각 호마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제로 가슴,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지금 쭉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잡지가 될 것 같아요. 잡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에세이도 있고 기사도 있고 화보도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글이 모여 있는 게 잡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하나를 다뤄도 여러 가지 뭔가 형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모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감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해 10월 달까지 잡지를 한 권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달부터 책을 만들어 왔는데 다들 각자 팀원들이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가장 바쁜 사람은 저지만 그래서 너무 바빠서 마감을 못 지키고 마감은 조금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찍어놓은 화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우리 이걸로 사진집만 먼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사진집을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공예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입사한 건 아니었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마침 뜨개로 약간 말하자면 대박이 난 클래스가 몇 개 생기는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뭔가 공예를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저희가 검수라고 부르는 이 영상이 제대로 강의로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뜨개를 모르면은 이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찰나에 제가 입사를 했고 그래서 그쪽 이제 클래스 101에서는 그러면은 너가 공예 PD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좋아요 이렇게 돼서 했고 이제 공예 전반을 다루기는 했어요. 공예 전반적으로 이제 바느질도 하고 자수도 하고 이제 뭐 되게 듣도 보도 못한 공예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드카빙 이런 것도 다 하고 했는데 주로 뜨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 큰 수공예 판 안에서 사실 뜨개의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뜨개도 단순하게 대바늘 코바늘만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인형 뜨개, 옷 뜨개, 가방 뜨개 이렇게 다들 작가님들이 주력으로 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죠. 뜨개가 가장 많이 있는 클래스이기도 했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뭐 만족도라든가 참여율이랄까 이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그 PD들이 하는 그 업무 목표가 사실 이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강생 분들의 만족도를 올리고 어떻게 하면 진도율을 완강을 시킬 수 있을까가 저희의 과제였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하는 거죠. 아예 못 하시는 분이 온라인 클래스로 뜨개를 처음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헬스장이랑 좀 비슷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등록은 해놓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에게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러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그냥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새로운 경험으로서 시작을 해봤는데 나에게 맞으면은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왜냐면은 완강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수공예는.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분야여가지고 수강생 분들의 어떠한 그분들의 뭔가 만족도가 아닌 크리에이터들의 만족도를 따지자면은 이걸로 뭔가 어떤 사업의 판로를 넓혀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초반에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어떤 하나의 기회였죠. 또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수강 신청하는 비율은 저조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면 어쨌든 영상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이 모든 수강 커리큘럼을 짜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까지 맞춰서 이거를 사실 이 플랫폼에 납품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약간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요거 하시고 언제까지 요거 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 저한테 영상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크리에이터들의 고통을 같이 하는 역할이 사실 PD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화려하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님의 진수를 느끼려면 문학가로서의 진수를 느끼고 싶으면 히라버 시간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떠한 또 문학가로서의 어떠한 에센스를 느끼고 싶으면 흰을 읽어라 라고 하세요. 두 개 다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지만 그 문학가로서 한강의 어떤 작가로서의
정점을 느끼고 싶으면은 이제 흰이나 히라보 시간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읽고 이건 안 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사실 한강 작가님 작품은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로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보고 이후에 이제 흰이랑 히라보 시간을 보려고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천해 드린다면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들은 히라보 시간과 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저는 김혜란 작가님 사실 좋아했어요. 아, 김혜란 작가님. 네. 그래서 저는 비행운이랑 바깥은 여름이란 작품 굉장히 보면서 많은 이렇게 희열을 느꼈던 작품이고, 그래서 저희 사실 커피 메뉴의 이름도 바깥은 여름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커피 메뉴의 이름을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 이름으로 했어요. 사실 김혜란 작가님 작품이 조금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독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 정도의 찝찝함을 줄 수가 있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항상 놀러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어떤 서점은 성장을 팔고 어떤 서점은 굉장히 여기에서 뭔가 직업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정보를 주는 서점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쪽에 뭐 오늘의 기분이라 그래서 잠깐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당신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나요? 라고 하면서 잠깐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고, 조금 여기서 시간을 즐기다 놀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너무 빡빡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책 좋지만 오셔가지고 즐겁게 조금 놀다 가시면 좋겠는 공간이니까 놀러 오세요.